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으로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500명에서 600명 정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도 높은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5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거든요. 예. 일단 하루의 데이터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가 평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500명대를 보였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표들, 감염 경로 미확인 비율도 30%대에 육박을 하고 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1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같은 상황들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지금 규모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하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상황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평일 기준으로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했습니다. 지금 시기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보시면 지금 확진자 규모가 보통은 휴일 이후에는 한 500명대 그리고 평일 기준 한 700명대 정도를 보여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2.5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 2단계, 비수도권인 경우에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확진자 규모 대비 더 완화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한 어떤 대안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5인 이상 사적 금지 모임에 3주 더 연장하는 방안은 현 상황을 볼 때는 적절한 조치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할 경우에는 크게 확진자가 증가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3주 연장은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벌써 5개월째입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조치가 해제되려면 확산세가 어느 정도로 안정돼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한 300명대 안으로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면 전국적으로는 한 1.5단계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말고 실제로 우리가 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기준에서 1.5단계에 해당되는 수치가 300명대 안쪽으로 들어오는 신규 확진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는 돼야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해도 크게 환자가 증가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확진자 규모가 300명대 안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접종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6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의 이 백신 접종 예약률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보면 무료 맥주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고 현금을 지급하는 주도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글쎄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방역 조치에 따른 자유를 규제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해 주는 게 가장 효과가 클 거로 생각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한다든가 아니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가격리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러한 부분은 접근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완화를 시켜주게 되면 백신 접종자가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파 매개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CDC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가 감염이 되더라도 전파의 확률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됐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부분들을 시행을 하면 가장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감염을 크게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은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다가 오히려 방역에 구멍이 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이제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확산할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에어컨을 가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실제로 공기 중에 해당 공간의 공기가 바이러스에 오염이 돼 있을 때에는 환기를 하게 되면 밀도를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로는 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 에어컨 온도를 지나치게 높여놓으면 덥게 되고 더움을 느끼게 되면 마스크 착용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에어컨을 오히려 물론 에어컨이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줘야지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유지할 수가 있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환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식약처가 모더나 백신의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원료를 생산하는 위탁 생산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원료는 해외에서 수입을 한 후에 분할 포장하는 위탁 생산을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일단 원료 생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더나 또 기술 유출이라든가 노하우 부분에 대한 유출 유로가 있어서 원료 생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원료를 들여와서 분할 포장하는 위탁 생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코로나 국내외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날씨가 좋아서 외출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